북한과 한국에서 모두 출세한 유일한 분. 20대, 30대가 하는 건 다 해보라. 그래서 오. 뭐 뉴진스도 해보고 랩도 맞아요. 해보고 통일 정책이 차이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통일 정책은 특히 국민들에게 잘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상통몽 진행을 맡은 상임위원 박세암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입니다. 아, 처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사실 저희는 예. 인연이 굉장히 길어요. 먼저 한국에 오시자마자 예. 그 신문에 글을 많이 쓰셨잖아요. 예. 정기적으로 게재한 거 팬이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TV에도 많이 맞아요. 함께 출연했는데요. 오늘 맞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유튜브 방송을 할 줄은 꿈에도 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장님에 대해서. 음. 북한과 한국에서 모두 출세한 유일한 분. 그런 그러게. 얘기를 하던데 네. 정말 그 주요 관직을 계속 하시잖아요. 글쎄요, 나도 매우 그 뜻밖인데요. 예. 아마 운이 좋은지 어떤지 정말 이렇게 북한과 남한에서 이렇게 행정 관료직을 그러니까요. 두루 다 거친 건 저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예. 이번에 또 내가 민주평통에 와서 일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박세양님께서 민주평통 또 청년위원이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모셨으니 우리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이 잘 될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일 정책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북한을 잘 아시는 처장님께서 오셔서 네. 저희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잘 마련을 해야겠다. 네, 우리 함께 좀 열심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상상, 서로 통하는 꿈. 통상통몽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준비한 건 1분 쇼터뷰예요. 그래요? 그게 뭔데요? 1분 안에 처장님을 잘 표현해 주시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요? 혹시 제가 민주평통에 와서 유튜브를 몇 번 올렸는데 네. 거기서 저들 보고 too much talk 뭐 이러면서 박찬호 향기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처장님들 중에서 이런 행보를 보여주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특유의 젊은 감각으로 예. 1분 쇼터뷰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랑 티키타카를 하셔야 돼요. 티키타카요? 네. 그게 뭔데요? 아, 티키타카를 모르세요? 티키타카 처음 듣는데. 티키타카가 뭐냐면요. 탁구공이 왔다 갔다 빠르게 하잖아요. 네. 핑퐁 잘 되는 거. 아. 그거를 티키타카가 잘 된다. 그러면 티키타카처럼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말은 워낙 빨리 잘 못하는데 아무튼 1분 네, 좋습니다. 티키타카 한번 잘해볼게요. 예. 자, 그럼 1분 쇼터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은? 흰색,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냉면, 내가 잘하는 요리. 오므라이스, 오, 고향은? 평양, 가장 가보고 싶은 곳. 모란봉, 오, 한국에 와서 가장 낯설었던 풍경. 여성들의 머리 염색, 오, 요즘 가장 눈치 보이는 사람. 아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20대, 30대처럼 행동하는 거. 오, 맞아요. 동의합니다. 사무처장 임명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나의 좌우명은? 남보다 10분 먼저. 오, 나의 애창곡은? 마이웨이. 나의 꿈은? 대동강가에서 치맥 시켜 먹는 것. 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레미콘 운전사. 지금 기분은? 막 떨리는 기분. 자, 몇 분 했죠? 딱 1분에 맞췄어요. 딱 그래요? 1분. 네, 딱이요. 역시. 질문은 대단히 많은데요. 야. 티키타카 됐는가요? 네, 티키타카 완벽했습니다. 그 20, 30대 감각을 갖췄다라는 게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1분 안에 다 맞추신 거예요. 그럴까요? 네. 나는 우원할 때 우리 우원실에서 20대, 30대가 하는 건 다 해보라. 그래서 오. 뉴진스도 해보고 랩도 맞아요. 해보고 그래서 20대, 30대의 마인드로 산다. 이게 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레미콘 운전사라고 네.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런? 북한은 이 레미콘 이런 게 적으니까 아파트 짓는 건설 현장 밑에다가 그 벽체를 만드는 장을 만들어 놓고 햇빛에 말리고 일정한 정도 보름 정도 지나면 크레인이 와서 그걸 뜯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데서 계속 일하면서 정말 이거 힘들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가만 보니까 레미콘 차가 와서 바로바로 쏴서 올리더라고. 집을 이렇게 쉽게 짓는 걸 보면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어차피 북한에 있는 아파트는 다 그렇죠. 홀고 다시 지어야 돼. 다시 지어야죠. 그럼 어떻게 빨리 지을까? 레미콘 이 회사를 시내 중심 곳곳에 만들어 놓고 레미콘 차가 60분부터 90분 내에 바로 건설장 현장에 가서 야. 세멘트를 고압으로 올릴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정말 평양시도 서울처럼 이렇게 쉽게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사업 구상이. 아 이건 내 아이디어인데 이거 누가 이것도 먼저 치고 나가면 안 이거 되겠는데. 비즈니스 마인드인데요. 이거 자본주의적인 사고. 자, 그러면 분위기를 풀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야, 진짜 맨 처음에 이제 태영호 의원님께서 예.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많이 놀랐어요. 저희 기자들도 그리고 북한학 박사들도 여기 평통 식구들 모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어떠셨어요? 직접 들으셨을 때는? 평통 사무처장을 제가 그 단번에 뭐 임명받은 다음에 알은 건 아니고요. 사무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내정됐다는 보도가 이제 먼저 나갔을 때 제가 아 이게 뭐지? 그리고 민주평통이라는 거는 전국적인 또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갖춘 헌법기관인데 이런 조직에서 일하려면 연고가 있어야 돼. 사람들도 알고. 맞아요. 난 북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리가 과연 나한테 합당한 자리일까 이렇게 많이 걱정했거든요. 제가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비전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연설을 이제 많이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아 이거 대통령께서 민주평통 의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향한 대북 정책이라든지 통일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우리 전문가들과 행정 관료들이 많이 만들어서 이제 북한에다가 보냈거든요.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일관하게 북한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통일 정책이라든가 통일 방안 이걸 수렴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북한 주민들 속에서 먼저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이 과정에서부터 인입시켜서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담은 통일 정책을 만든다. 이런 이제 의지가 강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직하라는 이 민주평통 자문 건의 이 기관의 처장으로 좀 임명돼 하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님께서 입당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준비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이 일을 또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서 큰 기쁨이자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들도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원전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새로운 그런 업무와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처장님 취임식에서 예. 먼 좋은 통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아요. 아, 사무처장으로서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우선 첫 번째는 사무처 운영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건데요. 민주평통은 1981년 창설 이후 지난 43년 동안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니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헌법 조직이고 자문회의 운영과 구성 등에 대한 규정도 법으로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사무처를 운영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름에 대한 인정, 이 다름에 대한 인정 이것을 제가 중시하자고 합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직 안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돼서도 안 되고 또 보수와 진보를 비롯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남남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예. 북한, 평화, 통일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유난히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갈등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변하면서 통일 정책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통일 정책은 국민적인 대대적인 합의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저는 있을까요? 항상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통일 정책을 축구 경기에 제가 많이 비유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이긴다는 정답은 없어요. 오른쪽으로 공격해보다가 오른쪽 수비가 강화되면 왼쪽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왼쪽으로 하다가 중간지대가 상대방이 강화하면 중간지대로 돌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정권에 따라서 통일 정책이 차이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평통 안에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것이 맞고 너희 건 아니야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주장이나 가치를 내세우기보다는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의 기준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건 상대가 있고 또 국제정세의 변화에 항상 우리가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되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 유지, 평화 공존이라는 그런 통일이라는 목표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구성도 보면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저는 매우 중시하자고 합니다. 처장님께서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 8.15 경축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이 8.15 독트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이 8.15 경축사를 통일 독트린이라고 이제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우리 정부가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통일 정책 방안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 정부가 내놓은 그런 정책적 방향을 독트린이라고 표현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정부도 대북 정책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동북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이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적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독출이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했고요. 이번에 이제 8.15 경축사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그런 의사가 담긴 통일 정책을 만들고 통일의 여건도 만들어 나가겠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아니 지난 시기의 통일 정책이나 방안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시기에는 남북 대화에서 또 통일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기본 주체를 북한 당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남과 북이 체제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이 정책을 우리가 남북 대화에서 전면에 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충돌의 지점이 생기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좀 밑에 내려놓고 남과 북이 공통으로 분모로 삼을 수 있는 평화라든가 통일 이런 공통점을 많이 살려나갔죠. 그런데 최근에는 통일 환경이 대단히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과 북이 공통 분모로 여겼던 통일이라는 이 거대한 미션, 의제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 당국이 정책적으로 두 개 국가로 가자 해서 두 개 국가론을 들었고 북한 자체가 통일은 입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대였던 북한 당국이 통일이란 말을 꺼내지 못하니까 둘 중에서 통일을 하려면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통일 독트린의 핵심은 통일은 이제부터는 결국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지금까지 어떤 통일을 할 거냐. 우리가 뭐 우리의 서원은 통일 가상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 서원은 통일인데 통일이 됐을 때의 어떤 미래상이냐.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조심스러워서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의해서 통일이 된 다음에 통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라는 통일된 나라의 미래상을 밝혔거든요.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러한 미래의 통일을 향할 때 북한 주민들과도 직접 소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김정은 정권과 완전히 뭐 상대 안 하겠다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대화 협의체도 만들겠다고 했고 그래서 북한 당국과 대화 상대로서의 길은 계속 열어놓되 동시에 북한 주민들과도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이 선택하는 그런 국민 주권론에 기초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통일 방향으로 지향성을 정하자. 이게 이번에 8.15 통일 독출연의 핵심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 정책은 특히 국민들에게 잘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장님 사무처 직원분들은 어떠세요? 처음에 이제 처장님 오신다고 해서 기대도 했지만 이거 이상한 소리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다들 긴장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취임식에서 사무처 이 공무원 또 이거 직원분들에게 먼전 통일이라고 하는데 먼전 통일은 나도 먼전 통일이지만 나와 함께 일하고 될 여러분들도 먼전 통일입니다. 왜 먼전 통일이냐? 남과 북이 어차피 앞으로 통일이 되면 두 공무원 집단이 함께 통일 국가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 예행 연습을 지금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라.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다른 게 뭔지 궁금해졌어요.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사실 때와 지금 한국 공무원으로 사실 때. 북한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북한은 모든 공무원들이 일정한 직위에 올라가면 북한 노동당에 무조건 입당해야 되고 당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제가 어떤 발언을 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이 정치적 중립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걸 우리 민주평통 공무원들은 엄격히 따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새로운 업무를 한다든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이 민주평통 운영과 관련된 법비나 또 내규집을 다시 보면서 이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맞는 업무짓인지 아닌지를 엄격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정책 포럼이라는 걸 했는데 항상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는 예산이 되어 있는지 예산 항목부터 먼저 물어보더라고. 이게 북한과 대단히 다른 점이에요. 북한에서는 예산에 대한 북한도 물론 예산은 세우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세부 사항, 세부 목록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장이 오늘은 이거 하자면 여기다 쓰고 내일은 저거 하자면 저기다 쓰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을 다 날려보낼 때도 있고 이런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와서 일하면서 보니까 철저히 모든 업무를 집행할 때 예산이 뒷받침되느냐 이것을 대단히 많이 따지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자본주의의 그런 운용 방식에 대단히 특이한 거로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북한이 지금처럼 저렇게 열악한 정말 못 사는 나라가 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에 대한 견제와 통제 결국은 나라 운영이 저 상태로 됐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북한과 가장 큰 차이점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나의 정책 포럼 우리가 8월 16일 날 한 것도 벌써 올렸네요. 글쎄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는 부지런한 상사가 오면 옆에서 죽어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상사는 아니고 단 제가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업무를 할 때 제일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업무에 모든 걸 집중해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들어왔다 해서 일어서거나 직원들이 뭐 인사 배웅한다거나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비서실 저기에서 비서진들도
제가 나가고 들어올 때 자꾸 일어서서 일어서지 말고 앉아서 자기 업무 하라고. 그리고 내가 다가가서 뭘 물어볼 때도 앉아서 컴퓨터에서 답변할 것이면 앉아서 컴퓨터에서 보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한 석 주째인데 지금은 이제는 좀 잘 잡혀. 그다음에 저는 글을 아주 강조합니다. 문서 간단 명료하고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좀 써라. 이런 점들을 제가 강조하죠. 현수 씨가 저 썸네일 다 됐어? 썸네일 좀 보자. 그 썸네일은 건 누가 만들었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던데. 어떤 밈이야? 이거는 이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지나가는 귀여운 몸동작, 손동작을 해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이거네. 이렇게 하고 이게 요새 유행이네요. 그래서 영상 중간중간에 너무 지루할 때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좀 접목해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식상하니까 구독, 좋아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귀여운 것도 해야 되겠네. 북한 사람들의 인터넷 검색 1순위가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탈북민이라는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한류 아니겠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도 난리인데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SNS가 북한 사회 내의 변화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한류와의 전쟁, 김정은이가 이거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전쟁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시해야 될 건 뭔가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이건 재미는 있지만 때로는 약간 현실보다 좀 다른 여러 콘텐츠를 만드는 데서 정말 우리 한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런 지점이라고 또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전선동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한국이 잘 산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는 한국이 잘 사면 뭐래?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가면 정착하기도 힘들고 결국 많은 탈북민들이 중하위권에 속하고 한국은 경쟁사회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착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다. 이런 선전선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온 탈북민, 특히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한국에 가면 정착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이제 그 한국 현실에 오버래핑하면서 많이 그려보거든요. 예. 그런 데서 탈북민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러한 정착 과정을 헤쳐나가면서 점차 진정한 한국이 되는 이 과정을 잘 보여줘서 그들의 공감이 된다면 앞으로 그것이 우리 미래의 통일 한국의 이제 미래상이죠. 그래서 이 SNS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이렇게 유튜브에 진심이실까? 혹시 춤추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진심을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저장님. 예. 태영호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십만 구독자가 계셨잖아요. 예. 갑자기 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뭐 전화도 오시고 댓글도 남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공직 차관급 이상 공직이 유튜브를 계속 하려면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이 또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평통은 자체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태영호 TV를 하는 것보다는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해서 일단 1단계 목표는 30만까지 구독자 수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야, 들으셨죠, 여러분? 태영호 TV 구독자 여러분들 다 일로 오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로 태영호 TV 와주세요. 예. 구독자들에게 제가 항상 이렇게 요구합니다. 태영호 TV에 들어와 있던 구독자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예,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십시오. 민주평통 유튜브로 빨리 좀 이사 오세요 하고. 이사 오십시오.